안녕하세요. 임상병리학과 2022-1817 주연우입니다. 이번 인간관계론 프로젝트에서는 제 인간관계 기술을 진단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총 6가지로 인간관계의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을 먼저 살펴보고 김순남 교수님의 10가지 인간관계 기술을 기준으로 한 기술 진단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기술별 부족한 이유를 분석하고 부족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기술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실제로 기술들을 실천해보며 느낀 변화와 효과를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느낀 전반적인 소감과 배운 점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봤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 거절을 잘 하지 못합니다. 부탁을 받으면 마음은 불편하지만 거절하면 상대가 실망할까봐 결국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말투나 표정 같은 언행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람의 기분 변화에 민감하다 보니 저도 그 영향을 쉽게 받게 됩니다. 셋째, 낯을 많이 가립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넷째, 불편한 상황에서도 참는 경향이 강합니다. 갈등을 피하려다 보니 제 감정은 뒤로 미루고 참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런 성향들이 결국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김순남 교수님의 인간관계 기술 10가지를 기준으로 제 기술 수준을 리커르트 5점 척도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3점 미만은 표현과 용서였고 3점 이상 4점 미만은 공감, 칭찬, 감정 조절, 그리고 4점 이상은 경청, 개방성, 다양성 인정, 감사, 봉사였습니다. 이 평가를 통해 저는 평소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쉽게 잊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현이 낮게 나온 이유는 감정을 표현하면 갈등이 생기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감정을 속으로 삼키게 되었습니다. 용서 역시 단순히 이해하거나 상대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느껴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공감, 칭찬, 감정 조절은 3점 이상 4점 미만으로 진단된 기술들이며 완전히 부족하진 않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불안정하게 나타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대화 중에 내 입장이나 해결책에 더 집중하게 되는 습관 때문에 진심으로 감정을 느끼고 반응해주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이나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감정에 공감하기보다 말을 맞추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칭찬은 머릿속으로는 잘했네, 예쁘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칭찬이 오해를 부르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질까봐 일부러 말을 아끼게 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또 나 스스로도 칭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 타인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건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조절은 일상에서는 차분한 편이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감정이 갑자기 올라오는 걸 잘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감정을 억누르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는 경향이 있어서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에서는 감정이 많이 소모되는 편이었습니다. 이처럼 공감, 칭찬, 감정 조절은 일상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아직은 순간적인 판단, 감정 부담, 그리고 표현의 어려움이 함께 작용해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4점 이상으로 진단된 기술은 경청, 다양성 인정, 개방, 감사, 봉사입니다. 경청은 상대의 말뿐만 아니라 표정과 분위기까지 살피며 반응하려는 습관에서 비롯되었고,
다양성 인정과 개방은 서로 다른 생각을 비판하지 않고 수용하려는 태도, 그리고 제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려는 노력 덕분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감사와 봉사는 일상에서 받은 도움에 고마움을 표현하고 누군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려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 기술들은 제가 앞으로도 잘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간관계 기술 10가지에 대해 제가 세운 향상 방안입니다. 점수가 낮았던 항목은 보완 중심으로, 보통 이상이었던 항목은 더 익숙해지기 위한 반복 실천 중심으로, 우수했던 항목은 지속적 유지를 위한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표현입니다. 감정 표현에 익숙해지기 위해 속상해, 기뻐, 서운했어 같은 단어를 익히고 가까운 사람에게 짧은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용서는 감정 정리에 집중하고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내가 그 감정을 끌어안고 해소할 수 있도록 글이나 말로 풀어보는 방식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공감은 경청에 집중하고 상대의 감정을 말로 확인해주는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말 듣고 속상했겠다 같은 표현을 의식적으로 사용해보는 것입니다. 칭찬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긍정적인 점을 바로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려 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칭찬해주는 연습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감정 조절은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려 합니다. 또 감정 일기를 써보며 내 감정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연습도 해보고자 합니다. 4점 이상으로 진단된 기술들의 지속적인 증진 방안으로는 경청은 단순히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표정이나 말투 같은 비언어적 신호까지 주의 깊게 살피며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방성과 다양성 인정 역시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배경을 존중하려는 마음이 있어 관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와 봉사는 일상에서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면 먼저 나서보려는 실천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고 더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이어서 제가 각 인간관계 기술들을 실천해보면서 느낀 변화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현입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하다 보니 상대와의 거리감이 줄고 대화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특히 솔직한 말 한마디가 오해를 줄이고 감정 정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용서는 감정을 글로 적으며 정리하고 그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했습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과거에 묶여있는 감정을 빨리 해소할 수 있었고 상대방을 이해하진 못해도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말로 확인해주는 표현을 자주 쓰면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는 반응을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 대화 분위기가 훨씬 부드럽고 신뢰감 있게 이어졌습니다. 칭찬은 작은 부분이라도 바로 긍정적으로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서로의 기분이 좋아지고 관계가 더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친구나 동료가 먼저 웃으면서 반응해줄 때 말 한마디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감정 조절은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춰보는 습관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었고 상황을 더 차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청은 평소에도 관심을 표현하며 잘 듣는 편이었는데 그 태도를 유지하자 사람들이 저에게 고민을 더 편하게 털어놓는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깊어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양성 인정은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차이를 불편하게 느끼기보단 새로운 관점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하면서 관계가 더 넓어지고 유연해졌습니다. 개방성은 실수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연습을 하다 보니 오히려 상대가 더 편안하게 느끼고 저에 대한 경계도 낮아졌습니다. 감사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바로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관계 속 따뜻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겼고 저 자신도 더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는 작은 일이라도 먼저 도와주려고 실천하면서 보답을 기대하지 않아도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10가지 기술들을 직접 실천해 보니 관계의 질이 달라지고 제 마음가짐도 조금씩 유연하고 건강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인간관계 기술을 진단하는 과제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제 태도와 성향을 돌아보게 해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관계를 잘 맺고 있다는 겉모습만 보고 있었지, 내가 그 관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어떤 패턴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과제를 통해 표현과 용서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마주하면서 제가 평소 감정을 억누르거나 갈등을 피하려고 너무 참아왔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평가된 경청, 다양성 인정, 감사, 봉사 같은 기술들도 그저 성향이 아니라 나름의 노력과 가치관에서 비롯된 강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스스로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수업을 통해 배운 인간관계 이론들이 실제로 나의 경험과 연결되어 하나하나 체득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단순한 성격 차이만이 아니라 내가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에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 이 경험은 저에게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와 수업을 통해 얻은 배움들을 바탕으로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계속 점검하고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